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나연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런 머리와 관련된 거 다양한 이야기들 할 시간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랑 재미있게 수다 떨기로 하고요. 오늘은 공부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학력평가 데뷔 캐스트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8월 초에 페이지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월 학평이 딱 한 달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공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캐스트 컨셉이 저희 호텔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하는 매뉴얼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지니쌤의 학평 데뷔 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준비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 안내입니다. 언제 보는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안내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방학 때 이런 공부들 좀 해놓는 게 좋겠죠? 하고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학기를 위하여. 제가 2학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언제 시험 보냐면 9월 3일 수요일이에요. 요 페이지 8월 4일에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딱 한 달이잖아. 얼마 안 남았네. 4주밖에 안 남았어요?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9월 학력평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학력평가라는 게 뭐 대학 가는데 들어가는 성적도 아니고 이거 못 본다고 뭐 세상 끝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학평과 관련된 얘기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수능장에서의 그 긴장감,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연습의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시간 딱 재고 요 시험 시간대로 하루를 보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학력평가 보고 나면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신에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선생님의 학력평가 변형강좌 챌린지. 지금 이미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갈 우리의 강좌인데요. 이번에는 6월 달에 제가 미리 안내 드렸던 것처럼 실물 교재가 나올 예정이고요. 실물 교재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들 저하고 함께 정리를 해 나갑니다. 어떤 구성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그때 가서 또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파트 2. 지금부터 우리가 방학 동안 좀 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요런 거 해보시면 어떠세요? 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역별로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법은요. 1회독을 빠르게 어떻게든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1학년 친구들, 조금 생소할 수 있죠. 문법 아직 전체 다 안 돌려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1학기 때 배웠던 것만이라도 복습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2학기 때 할 거 예습이라도 해야 돼. 뭐든 해야 돼, 지금. 문법 저는 이번 방학 때는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왜요? 궁금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왜 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해야 돼. 지금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방학? 지금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문법을 한번 쭉 보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목차만이라도 한번 보셔줬으면 좋겠어요. 보셔줬으면 좋겠다?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문법을 뭐 2학기 때 내신 안 해요. 뭐 저는 겨울방학 때 할 거예요. 지금 한번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꾸 까먹어요, 문법은. 문법을 계속 중간중간에 복습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그때그때 한 번씩 생각나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인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독서. 뭐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지문을 계속 풀면 좋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속도가 느려도 양이 적어도 내가 한 번에 이 지문을 하나의 지문을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그걸 뚫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혼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틀에 하나만 해도 돼. 이틀에 지문 하나만 파도 되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저 이렇게 지문 하나 읽었는데 어떤가요? 뭘 더 할까요? 이렇게 읽는 거 맞을까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 수강생 아니어도 좋으니까 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진이단 퍼스널 코칭 했거든요. 우리 친구 보고 있다면 댓글로 후기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퍼스널 코칭 때도 얘기했고 캐스트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비효율의 효율이라는 말을 믿고 되게 좋아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리고 그걸 내가 겪어야 나중에 효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율을 따지시면 글쎄요.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지붕부터 쌓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문 읽으실 때 그냥 스스스스슥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모르는 어휘도 찾아보시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도 따져보시고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보시고 다양하게 지문을 뜯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문을 제대로 읽어봤다 하면 문제하고 지문하고도 비교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지문의 어떤 부분이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걸까? 그리고 지문에 나왔던 표현이 문제 선택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뀐 걸까?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 보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면 우리 1학년 친구들, 고전시가 필수 작품들은 꼭 한번 보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정말 필수 작품들 있잖아요. 왜 갈래별로 뭐 가실이라든지 기녀시조라든지 관동별곡 같은 가사라든지 좀 길고 어렵긴 한데 지금 아니면 학기 중에 할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지금 보고 넘어오셨으면 좋겠고 어떤 작품이 그런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좌 중에 연결고리 진짜문학 고전시가라는 이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학년 친구들은 평가원 기출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풀고 분석까지 하면 더 좋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3학년 되시면 물론 3학년 때도 기출 분석도 하고 뭐 모의고사도 풀고 다양한 거 하셔야 되지만 기출 분석이 한번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가원 문제들을 내가 한번 만나본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2학기 때 쭉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3학년 되시면 EBS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원 기출을 좀 시작하시면 그래도 정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3학년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요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현장 수업의 학생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평가원 기출을 독서 문학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강 친구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요. 어차피 학평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거면 평가원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전 연습도 저는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예 날짜를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뭐 주말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뭐 내가 편한 요일 아침 딱 정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시간 재고 풀겠다. 시간 재고 풀고 그거는 정말 내가 시간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지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미치겠다.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한 번에 시간 어택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레이스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지금은 연습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틈새 시간도 저는 잘 활용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가볍지만 알찬 빈틈 강의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요렇게 짬짬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들을 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쉬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을 더 늘려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오픈한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어휘 강좌도 있고요. 그리고 고1, 2 국어과 최초로 CG를 입힌 재밌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마더텅 어휘, 스낵 국어 요렇게 2개가 오픈이 되었고요. 스낵 국어 강좌는 앞으로 시리즈로 좀 만들어갈 예정이라서 요런 식의 강좌로 다뤄줬으면 좋겠는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방학 때 여러분들 한껏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준비해 보았고요. 넘어가서 세 번째, 바람직한 2학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나의 바람직한 생활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번 2학기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2학기가 됐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금방 크리스마스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더운데 크리스마스 금방 와. 눈 뜨면 크리스마스야. 왜냐면 중간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행사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추석 연휴 앞뒤로 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금방 이제 겨울이 됐다. 수능 막 지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면 잘 안 될 확률이 높고, 사실 2학기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또 예비 고 1, 2, 3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바람직한 2학기를 위해서는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써봤는데, 개학한 뒤에 이런 바람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잘 잡힌 루틴대로 허둥거리지 않고 착착착착착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지 않고,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막 이러면서 자책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막 감정에 휩쓸리면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고 좀 더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잘 이겨내는 그런 강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거나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고, 계획을 착착 잘 세웠으면 좋겠다. 또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수능까지는 이제 장기 레이스니까, 그리고 2학기, 한 학기를 보내는 것도 건강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 멘탈 튼튼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내신과 수능, 특히 2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시기일 텐데,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2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려면 2학기 때 지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요즘에 몇 년 뒤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저의 생활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잠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선천적으로 별로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잠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그냥 뜬 눈으로 살아. 다음 날까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좀 이게 쌓이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잘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요즘에 되게 잘 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누워. 그리고 자. 나도 잠 잘 안 오지만 저는 그냥 누워서 1시간 동안 눈 그냥 뜨고 있거든요. 그렇게 잠이 안 와. 핸드폰을 안 봐도.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눕자. 학기 중에 되면은 여러분 루틴 망가집니다. 그렇게 좀 습관을 들이고, 휴대폰 잠금 습관, 여러분 요즘에 진짜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글도 나한테 엄청 많이 와. 휴대폰에 너무 자꾸 이제 정신 빼앗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뭘 했냐면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었어. 몇 년 만에 끊었어. 그 유튜브 프리미엄 8,000 얼마일 때부터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 끊으니까 광고가 계속 뜨잖아. 그리고 알고리즘이 엉망진창이 되더라. 나 몰랐잖아. 그렇게 되는지. 근데 뭐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유튜브 그 화면이 너무 막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떠.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지 광고판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자꾸 안 보게 돼요. 그리고 핸드폰 안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적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계속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휴대폰에서 그런 거 하나 없애버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이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요거 조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차차 바꿔 가보세요. 우리가 뭐만 하면 짜증나, 망했어, 죽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듣고 나한테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바꿔가면서 감정적으로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플래너 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플래너가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사실 그렇다 얘들아. 하루만 지나도
어제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않아요? 어제 먹었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어제 공부했던 거는 기억이 날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플래너를 좀 잘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주어진 시간들이 좀 다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 학원이나 이런 스케줄들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맞고 내가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느껴봐야 되는데 그게 플래너를 안 쓰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 쓰시면서 계획 세우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계속 예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래너를 쓰시면 이거를 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꼭 다시 열어봐야 돼.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우리한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내가 남기고 싶은 감정이 있고 내가 오늘로서 끝내고 싶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로서 끝내고 싶은 감정을 내가 딱 정리하고 덮어버리면 내일까지 안 가져갈 수 있거든?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게 계속 남아서 다음날까지 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고 끝내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험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거 움직이는 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진짜 반성하는데 저도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은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어깨도 이렇게 말리는 것 같고 점점 더 키도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꾸자꾸 스트레칭하고 전 요즘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폼롤러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습관 들이거나 좀 재미를 붙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분 다양한 거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고 2학년 친구들도 아직 시간들이 있죠. 물론 3학년 연수 친구들도 어떻게 시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거 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해서 어느 시간에 집중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 내리고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망설이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2학기 때 우리가 2학년 친구들은 내신 독서 많이 하시고 아니면 언매도 하죠. 근데 내신 독서는 사실 수능 독서랑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내신 기간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문학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독서 지문 보는 거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많이 열어놓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채워가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9월 학평도 학평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기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다음 학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양한 캐스트들과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놓고 무엇보다도 항상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강좌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촬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또 강의와 캐스트와 다양한 새 소식, 콘텐츠들을 통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